사라진 3명의 여대생. 2003년 8월 뜨거운 여름 한복판.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미해결의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3명의 여대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과연 그 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김민지, 박소연, 이하은, 모두 21세였던 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라남도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지의 할머니가 과거 살았던 고향 마을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오전 7시 30분, 세 친구는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전라남도행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최영희 씨에 따르면 출발 전날 밤까지도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행 준비하면서 얼마나 들떠 있던지 밤늦게까지 짐을 싸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오겠다고 했는데 최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도 그날의 후회가 묻어납니다. 오후 2시 15분, 3명은 목적지인 해남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할머니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곳은 이미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있는 폐촌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 마을 이장 홍길수 씨는 배낭을 맨 3명의 젊은 여성이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까지 오는 게 신기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모두 예쁘장하게 생긴 학생들이었어요. 홍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3명은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며 마을 안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45분, 마을 상점 주인 김순옥 씨는 3명이 물과 과자를 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민지라는 학생이 할머니 집을 찾고 있다며 주소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주소의 집은 이미 10년 전에 철거되어 터만 남아있다고 알려줬죠. 김 씨는 당시 3명이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마을을 둘러보겠다며 산 쪽으로 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 마을 뒷산 초입에 있는 폐가 근처에서 3명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마을 주민 박정우 씨는 그 폐가 앞에서 세 학생이 뭔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명에 대한 마지막 목격담이 되었습니다. 8월 16일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닿지 않자 민지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3명은 전날 저녁 8시경 숙소에 체크인하겠다고 했지만 예약했던 여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가족들이 해남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연락 두절로 여겨졌지만 8월 17일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8일 오전 6시부터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수색 범위는 마을 전체와 주변 산림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3명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폐가 주변은 중점적으로 수색되었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이 사건은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생 3명 집단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고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획적인 가출 가능성을, 다른 곳에서는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이철민 경위는 3명 모두 평범한 대학생들이었고 가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단 가출이라면 누군가는 흔적을 남겼을 텐데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도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이의 아버지 박영수 씨는 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 살아있다면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3명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폐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집은 1980년대 초반까지 한 노부부가 살았던 곳으로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도 도시로 이주하면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8월 25일 폐가에 대한 정밀 수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3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 뒤편 마당에서 최근에 파헤쳐진 듯한 흙더미가 발견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흙더미를 파헤쳐도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이장의 증언에 따르면 한 달 전쯤 누군가 그 집에서 불빛이 보였다는 목격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수사에 전환점이 될 만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폐가에서 약 2km 떨어진 산속 계곡에서 민지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물에 젖어 작동하지 않았고 마지막 통화 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핸드폰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폐가에서 계곡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길이었고 밤에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 외에 다른 소지품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에는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에서 3명과 비슷한 체형의 여성들이 포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불분명해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고 시간대도 실종 당일이 아닌 이틀 후였어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은이의 어머니 이미경 씨는 처음에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미칠 것 같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김재홍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라남도에 내려가 개인적으로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라도 있을까봐 매일 그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고 수사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언니 박미정 씨는 동생이 어디에 있든 꼭 찾아내겠다며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봄 사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시간대에 마을 근처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목격했다는 주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자 역시 정확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진은 외부 범죄자의 개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라남도 일대에서 유사한 범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은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폐가 주변 지역이 과거 무속 신앙과 관련된 장소였다는 점을 들어 신비한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이 되어도 3명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계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들도 전보 발령으로 교체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딸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일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추도식을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최영희 씨는 딸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라며 한탄했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끝이 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2006년을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그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밤에 폐가 근처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3명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등의 괴담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에는 그 폐가마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마을 개발 계획의 일환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불길한 기운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폐가가 사라지면서 사건의 마지막 실마리마저 끊어진 듯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해결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의 여대생이 사라진 지 22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당시 21세였던 그들은 이제 43세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적인 추측일 뿐,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가족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지의 할아버지와 소연이의 할머니는 손녀를 다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마추어 탐정들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의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의 소중함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김민지, 박소연, 이하은,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 이루고 싶었던 소망들은 그날 그 폐가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들이, 손녀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 전라남도 여대생 실종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모모쉼터에서 들려드릴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